네. 다음은 이제 1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351페이지 19번. 주식회사 한공의 매출채권과 대손에 관한 2019년도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9년도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상각비가 얼마냐? 자, 대손상각비는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단계별로 대손상각비가 발생하는지 메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월 1일 날은 뭐 분계가 있나요? 1월 1일 날 대손충당금 기초 잔액이 10만 원이다. 이거 분계 없어요. 이거는. 3월 9일 날은 매출채권 12만 원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오, 이건 분계가 있죠. 자, 3월 9일 날 요거 대손 처리한다는 거예요. 12만 원 회수 불능. 근데 3월 9일 현재 대손 충당금은 10만 원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계가 필요할까요? 차변에 대손 충당금은 10만 원이 상계되고 대변에는 매출 채권이 장부에서 지워지고 얼마가 12만 원이, 그리고 차변에서 모자라는 2만 원은 당기의 비용인 대손상각비로 처리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월 9일 날은 요 2만 원이 손익계산서로 간다. 대손상각비로 발생했다. 자, 두 줄 더 남았죠? 9월 9일 보겠습니다. 자, 9월 9일 날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기에 대손 처리한 매출채권 7만 원이 현금으로 회수되었대요. 자, 2018년도에 못 받는다고 해서 대손 처리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다시 회생해가지고 7만 원을 갚으러 왔어요. 받아야죠? 그러면 분계가 어떻게 돼요? 차변에 현금 7만 원 받았다. 근데 장부에서 떨 게 없어. 그래서 이것은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다. 어제 배웠죠? 이미 대손 처리한 것을 회수하게 되면은 자산은 증가됩니다. 그런데 자산을 감소시킬 게 없어요. 받았다는 걸. 왜냐면 이미 작년에 다 매출채권 털어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날 9월 9일 날은 뭐예요? 대손상각비하고는 관련이 없는 분계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12월 31일 거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31일 날은 어떤 일이 있느냐? 매출채권 기말 잔액은 1,000만 원이며 대손 추정률이 1%래요. 자, 1,000만 원의 1%는 10만 원이죠. 자, 10만 원이 대손이 날 것 같대. 그러면 기존의 대손 충당금이 얼마인가를 봐야죠. 자, 대손 충당금 10만 원 처음에 1월 1일 날 기초 있었던 거 여기서 없어져 버렸죠. 그런데 9월 9일 날 작년에 대손 처리한 것이 돈을 받게 됨으로써 대손 충당금이 7만 원이 다시 발생했죠. 그러면 요 1,000만 원의 1% 10만 원을 만들려면은 3만 원만 추가 설정하면 되겠네요. 3만 원만. 따라서 12월 31일 날은 차변에 대손상각비 3만 원 비용 발생시키고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3만 원 충당금으로 설정한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이것과 이것이 더해져서 10만 원이 되는 것이고 대손상각비는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2019년도에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상각비가 얼마냐 물었으니까 3월 9일에 발생한 요 2만 원하고 결산일에 발생한 요 3만 원하고 요 두 개가 손익계산서로 대손상각비로 집계가 되겠죠. 비용은 다 손익계산서가 가는 거니까.
그래서 요 단계별 분계, 요 회계 처리가 가능하셔야 돼요. 그래서 5만 원이 답이 됩니다. 혹시 여기서 이해가 안 되시는 거 혹시 있나요?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공부할 때 요 19번과 같은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이 흐름을 다 알고 있어요. 네, 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요 2만 원과 요 3만 원 대손상각비 비용 발생하는 거 요 두 번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5만 원이 보기에 있으면 그게 답이다. 네. 보니까 5만 원 2번에 있네요. 2번이 답이다. 다음 20번. 다음 자료에 의한 외상매출금 회수액은 얼마냐? 회수액. 회수라는 건 외상매출금 받은 게 얼마냐. 자, 외상매출금이 전기에 100만 원이 있었대네요. 기중에 대손 처리가 1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럼 못 받았다는 거죠? 예, 이건 못 받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90만 원, 예, 이제 외상매출금이 90만 원이 된 거예요. 10만 원은 못 받은 걸로 됐으니까 회수를 못 한 거니까. 그러면 기중에 매출한 거, 외상 매출한 게 300이래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이제 300이 더해져서 390만 원이 돼 있겠네. 90만 원 못 받은 거하고 다시 외상 매출금이 3만 원 발생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매출 채권은 390만 원이에요. 자, 외상 매출금 차기 2월 차기로 넘어가는 게 160이래요. 그러면 160만 원만 차기로 넘어간다는 것은 나머지는 받았다는 거죠. 여기서 물어보는 회수액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390만 원이었는데 내년으로 2월 되는 건 160이다. 그럼 나머지는 받았다는 거예요. 빼면은 230이군요. 230. 요걸 이해하면서 이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금년에 외상매출금을 얼마 회수했을까? 자, 전기에 2월 된 외상매출금이 100만 원이 있었대요. 그런데 단기에 대손 처리를 10만 원 해버렸어. 그러면 90만 원 있다고 봐야죠. 10만 원 못 받게 됐으니까. 그런데 단기에 외상이 300만 원 발생했대요. 기중에. 그러면 이제 외상매출금이 390이 됐어요. 그런데 차기로 2월 되는 외상매출금이 160이래요. 그럼 390 중에서 160만 2월 된다는 것은 나머지는 회수했다는 거죠. 여기서 물어보는 회수액. 그래서 이 금액과 이 금액의 차이다는 거죠. 그래서 230이 답이 된다. 이것을 그 T 계정으로 여러분이 이제 풀어보는 우리 T 계정으로 풀어보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자, 제가 그림을 미리 하나 엑셀에다 그림을 그려놨어요. 자, 이게 외상매출금 원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외상매출금 원장 자산이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원장을 이렇게 T 계정으로 표시하는 거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연습 문제 하나를 통해서 좀 해봤죠. 자, 여러분 이 자산은요. 전기 2월이 어디에 표시냐면 차변에 표시가 돼요. 우리가 자산 계정 마감할 때 차기 2월 대변에 쓰고 그 다음에 두 줄 긋고 차변에다가 전기 2월이라고 썼죠. 그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러니까 1월 1일 날 전기 2월은 차변에 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네, 19번 문제잖아요. 아니 20번 문제잖아요. 외상 매출금 전기 2월이 100만 원이래. 그러면 여기가 100만 원이었다. 이게 T 계정을 그러니까 시험지 여백에다가 이 T자를 그려가지고 이게 칸 맞추기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돼요. 칸 맞추기식으로.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거 뭐냐면은 기중에 대손 처리가 10만 원이 있었대요. 그러면 여러분 대손 처리할 때 대변에 외상 매출금 가잖아요. 차변에 대손 충당금 오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대손 충당금은 생각할 것이 없어요. 외상 매출금 대변만 우선 생각해요. 자, 그래서 며칠 날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며칠 날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회사 거 어느 거래처 건지는 모르는데 대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대손 발생은 대변에 적잖아요. 대변에 그것이 얼마냐? 10만 원. 그것이 10만 원이었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기중 외상 매출액이 300만 원이래. 기중의 외상 매출. 우리가 상품을 외상 매출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분개하냐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 자산 증가, 대변에 상품 매출. 우리 매출채권 배울 때 배웠죠. 외상 매출을 했다. 그러면 차변에 외상 매출 적고 대변에 상품 매출 수익으로 잡았죠.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 차변에 여기에 매출액이죠. 상품을 매출했어요. 며칠 날인지 모르지만 외상으로 매출했어. 얼마를? 300만 원. 이렇게 차변 대변을 자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300만 원을.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차기 2월이기 160이다. 우리 자산을 마감할 때 차기 2월 12월 31일자로 대변에다 적죠. 12월 31일자로 차기 2월이라고 적잖아요. 네. 차기 2월이 160이다. 160이다. 이거. 160.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마감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마감을. 이거 우리가 두 줄 긋고 마감을 한다면 우리 마감했던 기억을 해볼까요?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를 일치시키잖아요. 일치시켜요. 그러면 이게 차변이 지금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 대변도 400만 원이 나와야 돼요. 대변도 400만 원이 나와야 되고 요 차기 2월은 다음해 1월 1일 날 전기 2월로 이렇게 차변에 또 기록되잖아요. 이게 장부 마감 방식이죠. 예. 뭐 전기 2월 이 금액과 똑같은 거니까 우리가 지금은 뭐 전기 2월까지 여기다 꼼꼼하게 쓸 필요는 없어요. 약식으로. 자, 그러면 요 400이 지금 여기 B잖아요. 이 빈 게 얼마예요? 자, 400에서 빼기 160 빼기 10만 원 하면 230 나오죠. 230이 대변에 어떻게 오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단기에 상환한 것이 대변에 오는 거예요. 단기에 상환한 것이. 지금 이 문제에서는 단기 상환 금액을 물어봤다 이겁니다. 요거를 단기 상환 금액 이걸 구하라. 그래서 이렇게 T 계정을 그려가지고 여러분이 칸 채우기 식으로 답을 찾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걸 권장해 드려요. 네.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그걸로 뭐 계산이 돼도 어떻게든 뭐 계산만 되면 되는데 처음에 방식이 더 복잡하게 느껴지면은 이렇게 T자를 그려가지고 한번 해보셔라. 네. 됐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21번. 자,
비용과 수익의 이연과 관련된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자, 이걸 우선 암기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연시키는 개정 과목은요, 시작되는 개정 과목이 선으로 시작됩니다. 선자. 이연한다 그러면 선자로 시작되는 개정 과목이에요. 자, 그러면 비용이면 선자가 들어가고 뒤에가 비용 개정 과목이 나오고, 수익이면 선자로 시작되고 뒤에 수익이라는 말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1번 선자 2번은 미자가 들어가요. 네. 3번 미자 때문에 안 돼요. 4번 미자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1번이에요. 자, 그러면 대입을 해보면, 자, 비용의 이연은 선급 비용입니다. 선급 비용. 선급 보험료가 바로 선급 비용이에요. 우리 당좌자산 공부할 때 선급금과 선급 비용, 선급금과 선급 비용이라는 거 당좌자산에서 공부했는데, 그때 그 선급 비용 중에 보험료를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보험료는 차기 것이 포함된 것이 단기에 지급되는 게 있기 때문에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보험료를 차기로 비용을 이연시킨다. 이게 바로 비용의 이연입니다. 선급보험료. 그러니까 이게 선급보험료 해도 되고 원래는 선급비용이에요. 네, 선급비용 안에 선급보험료, 선급임차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에 수수료. 자, 수수료. 여기는 이제 수수료에는 수수료 비용도 있지만 수수료 수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를 받았는데 차기 것까지 받은 것이 선수수수료예요. 선수수수료가 차기 것까지. 그러면 이걸 수익으로 보면 안 되죠. 차기 거는. 그래서 이걸 수익을 차기로 넘긴다 해서 이연입니다. 그래서 수익의 이연이 여기 선수수수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만약에 객관식 문제로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제가 이 문제를 푸는 요령을 이렇게 알려드렸죠. 이연과 관련된 걸 찾아라 그러면 이연은 무조건 선자 돌림입니다. 답만 맞춘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답을 맞추시면 돼요. 예, 답을 맞추시면 되고, 답은 맞췄는데 이거 뭔지는 잘 모르겠다. 그거는 이제 좀 곤란하긴 하지만 우선 답만 맞추는 목적이라면 그렇게 해서 맞춰도 된다. 네. 근데 이해는 우리 실무적으로 처리하려면 이해까지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전표 입력까지 하려면은 이거 이해까지 돼야 되고, 내가 전표 입력은 못 해드려도 이런 객관식 문제 맞춰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연이 나오고 또 하나 뭐가 나오면 발생이라는 게 나와요. 비용과 수익의 발생. 발생과 관련된 걸 찾아라 그러면 그거는 전부 미자 돌림이에요. 두 개가 다 미자로 있어요. 예. 그래서 이연은 선이고 발생은 미다. 왜? 비용을 아직 발생 안 시켰네요. 미지급 비용. 그래서 발생시킨다 이거예요. 수익이 아직 발생이 안 됐네요. 미수수익. 그래서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수수익은 우리 당좌자산에서 배웠습니다. 미수금과 미수수익. 그 비용을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미지급 비용은 아직 안 나왔어요. 미지급 비용은 미지급금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지급금과 미지급 비용은 부채에서 나올 거예요. 부채에서. 자, 21번 그렇게 지나가겠습니다. 자, 아직은 21번이 여러분에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직 익숙지 않은. 자, 22번. 손익의 결산정리 분계와 관련된 기업과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네, 지금 이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또 우리 부채는 아직 안 배웠죠. 부채는 아직 안 배웠지만 뭐는 배웠습니까? 자산은 지금 배웠단 말이죠. 당좌자산에 해당되는 것은. 자, 비용의 이연을 배웠어요. 자, 이연은 선자 돌림입니다. 이게 선급 비용이었죠. 보험료 같은 거. 네? 선급 비용. 선급 비용 당좌자산에서 우리 정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선급 비용이 들어갈 자리.
자, 근데 이거는 뭐냐? 부채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배웠어요. 부채. 자, 그런데 여기 2연이라고 그랬네요. 2연. 네, 그러면 한번 맞춰볼까요? 2연이랍니다. 그러면 선자 들어가요. 선자로 들어가는 부채 계정 과목이 뭔가를 찾아내면 돼요. 선수. 미리 받으면 부채. 선수. 금 하면은 계약금이 되는데 여기는 저기잖아요. 예, 수익이잖아요. 예, 수익. 그래서 선수 수익이라고 그래요. 선수 금이 아니라 기억은 부채에서 나오는데 선수 수익이라고 한다. 선수 수익. 자, 그러면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기억은 선수 수익이에요. 이거 맞았죠? 네. 3번에도 선수 수익, 1, 3번이 선수 수익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선급 비용이에요. 네. 답은 1번이다. 네, 그래서 이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여기 예상이라고 하는 게 예상, 여기 예상이 아까 말씀드렸던 발생입니다. 요 예상. 예, 발생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미자 돌림입니다. 그랬죠? 보세요. 비용의 예상을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발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발생. 비용의 발생. 뭐 예상과 같은 뜻입니다. 미지급 비용. 비용이니까 미지급 비용. 수익의 발생. 수익이죠? 근데 미자로 시작되죠? 미수수익. 미수수익은 우리 배웠어요. 자산. 미수금과 미수수익 배웠죠? 네. 여기 선급금과 선급비용 요거 배웠죠? 요거 두 개는 배운 거예요. 미지급 비용, 선수수익을 아직 안 배운 겁니다. 부채편에 나와요. 부채 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결산정리 분계에서 나오는 이 계정 과목들이 요 네 개가 상당히 회계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요 네 개의 계정 과목이 말이죠. 아주 어렵다라고 합니다. 네. 미지급 비용, 선수수익, 선급 비용, 미수수익 이거 어디에 도대체 언제 써먹는 것인지 잘 정리가 안 돼. 결산 때 쓰는 겁니다. 결산 정리 분계. 네. 결산 정리 분계니까요. 이런 지금 이 문제 풀면서 나오는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또 23번 문제로 가보면 다음 밑줄 친 부분에 속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이동통신업계 회계처리 기준 논란이다. 자, KTF는 기존 보조금과는 달리 가입 기간을 예상할 수 있고 중간에 해지하면 유약금도 받는 의무 약정 보조금을 투자비나 연구개발비처럼 자산으로 처리한 뒤에 상각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한다. 근데 지금까지는 소비자에게 18만 원의 보조금, 요 18만 원의 보조금을 만약에 약정 기간 내에 해약을 하면 위약금을 받는 그런 보조금이었다는 거죠. 이거를 주면 해당 월에 한꺼번에 비용 처리를 했지만 앞으로는 이 비용을 24개월간 나눠서 매달 7,500원씩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네요. KTF 관계자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르면 조건부 보조금은 자산이 될 수 있어 비용도 나눠 처리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아까 그 선급비용 얘기하는 거예요. 보험료. 보험을 11월 1일 날 가입하면서 1년치 보험료를 줬으면 11월 1일 날 보험료 1년치 보험료를 왜 2019년 보험료에 다 집어넣으면 안 된다라는 주장 때문에 우리가 발생주의 차원에서 10달치는 2020년 보험료로 나눠 처리하죠. 지금 이게 그 말입니다. 자,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KTF에서 회원 한 명을 가입시키면 18만 원 보조를 그걸 준다는 거예요. 그 대신 1년 의무 약정 기간을 준다는 거죠. 근데 1년 안에 해야 그러면 이 18만 원 다시 내놔야 된다. 예. 기간 미경과분에 대한 건 내놔야 된다.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예 그거죠. 예. 나중에 그 뭐라고 그래요? 해지하면 위약금 받는 거. 이 위약금을 다시 받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 18만 원이 KTF 자산이라는 거예요. 예. KTF 자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회계 처리가 맞느냐? 그 사람이 그 통신 요금을 매달 내줄 테니까 매달 내줄 때 이걸 이 18만 원을 12개월이면 12개월로 나눠서 한 달에 7,500원씩 비용 처리하는 게 맞다. 그 주장이다 이거예요. 예. 뭐 틀린 주장이 아니죠. 이런 개념이 바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회계 처리도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이 18만 원은 선급 비용이다 이 말이에요. 선급 비용이다. 우리가 보험료 11월 달에 가입할 때 12달치 줄 때 나중에 10달치를 결산 때 뭘로 처리합니까? 선급 비용으로 처리하잖아요. 이 월별로 쪼개진 않지만 2019년도의 비용에서는 빼준단 말이에요. 내년 비용으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KTF의 요 내용이 바로 이 선급 비용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답이 2번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개념 과목이 바로 선급 비용이에요. 그래서 보험료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번은요. 그림의 대화 내용에서 갑회사가 계약금을 입금할 때 갑회사가 분개할 차변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랬네요. 자, 이건 뭐 계약금을 입금할 때 이거 밑에 만화 안 봐도 답이 나오죠. 계약금을 입금했다는 건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받은 게 아니니까 우리 당좌자산에서 선급금 배웠죠. 예. 계약금을 입금할 때 그럼 우리가 지급했다는 거예요. 우리 분개할 때 차변에는 선급금. 자,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갤러그 스마트폰 100대 대당 만원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재고가 80대밖에 없는데 괜찮으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계약금 50만원을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금 확인됐고요.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 갑회사가 입금을 했어요. 그러면 갑회사는 보통 예금에서 입금했겠죠? 그럼 갑회사의 분개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문제에서 갑회사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합니다. 50만 원을 계약금으로 줬잖아요. 그러면 차변에 선급금 50만 원 자산을 증가시키고 우리 선급금 당좌자산에서 배웠잖아요. 그리고 대변은 입금시켰으니까 보통예금에서 이체시켰다는 거죠. 이렇게 자산 감소되고 이런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에 의뢰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의뢰사는 핸드폰을 파는 회사네요. 그러면 의뢰사는 계약금을 보통예금으로 이체 받은 거죠. 그러면 의뢰사 입장에서는 보통예금 50만 원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의뢰사는 자산이 차변에서 증가하고 대변은 의뢰사는 핸드폰을 보내줘야 될 의무가 발생하게 되죠. 계약금 받음으로써 그 의무가 바로 선수금이 돼요. 계약금을 받았다. 선수금이 의무이기 때문에 부채가 됩니다. 그래서 선수금은 의뢰사 입장에서는 부채 증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갑회사의 차변이 뭐냐 그랬으니까 선급금 50만 원이 된다. 그래서 이제 선급금을 우리가 자산에서 배우고 있지만 지금 부채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뒤에서 나올 개념 과목들이 동시에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도 그런 얘기했죠. 자산 공부가 끝나면 거의 70%가 끝나는 거예요. 뒤에 지금 나올 개념 과목들이 같이 병행해서 함께 이렇게 언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선급금이다. 다음에 25번. 결산을 하면서 보험료 중 기간 미경과분에 대한 수정분계를 누락했다요. 예. 기간 미경과분을 누락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잡혔겠죠. 이로 인한 영향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보험료는 지급 시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해버렸대요. 그러면 미경과된 보험료는 빼줘야 되는데 선급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안 뺐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르게 설명한 거. 자, 순이익이 과대? 그렇죠. 순이익이 과대해지죠. 비용을 안 뺐으니. 그 다음에 자산이 과대? 아니죠. 자산은 과소죠.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맞지만 이건 틀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분계를 한번 써놓고,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분계를 이 시험지 여백에다가 살짝 써놓고 판단해야 안전하게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비용 처리를 미리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경과 보험료가 있잖아요. 미경과 보험료가 이게 몇 월 달이라는 그런 말은 없죠. 아무튼 미경과 분에 대한 분이 있다고 그랬죠. 기간이 남아있는 기간이. 그러면 분계를 우리가 결산 때 이런 분계를 하죠. 결산 수정 분계를 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차변에다가 자산 처리합니다. 미경과된 부분을 우리가 선급 비용이다. 당좌자산에서 만약에 10만 원이 있었다면 10만 원. 대변에는 보험료에서 빼줍니다. 빼줄 때 대변에 보험료 기록하면 그게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선급 비용이니까 자산이 증가되는 거죠. 그리고 비용이 취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계를 누락시켰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은 과대 커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비용 취소를 안 시켰으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비용도 이게 과소가 돼요. 과대 아니군요. 그렇죠? 네. 자, 비용 취소를 해야 되는데 비용 취소를 안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이익이 이익이 작아진 거죠. 그러니까 두 개 다 틀렸어요. 예. 당기순이익 자산 모두 과대가 아니라 과소로 고쳐야 돼. 과소로. 왜냐? 자산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걸 누락시켰잖아요. 이거를 지금 우리는 누락시켰어요. 이걸 누락. 그랬을 때 어떤 영향이 오느냐 이겁니다. 자, 1번은 두 개 다 과소라고 해야 돼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당기순이익하고 자산이 모두 과소. 그렇죠. 2번이 맞았네요. 2번. 자, 자산 증가시켜야 되는데 이걸 누락시켰으니까 자산 과소. 비용을 빼줘야 되는데 비용에서 안 뺐기 때문에 이익도 과소. 답은 2번입니다. 네, 3번은 당기순이익 과대, 당기순이익 과소. 네. 자산 과소 증가해야 되는데 누락시켰으니까 과소. 이건 맞았죠. 자산 과소는 맞았는데 당기순이익 과대가 틀렸어요. 예.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과소 이건 맞았는데 자본은 어떻게 될까요? 당기순이익하고 항상 정비례한다고 그랬죠. 당기순이익이 적어졌으면 자본도 같이 적어져야지. 하나는 커졌다고 했으니까 틀렸다. 예. 2번이 왜 답인지 아시겠죠? 2번. 예. 이런 문제 잘 이해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다음에 26번 가보겠습니다. 2019년 3월 1일 1년치 화재보험료 120만 원을 지급하고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다. 네, 지금 유사한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요. 자, 3월 1일 날 1년치면은 내년 2월까지죠. 내년 2월까지. 그럼 미경과 보험료가 두 달치가 있는 거죠. 내년 2월까지니까 120만 원을 지급하고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다.
2019년 12월 31일 결산 시 회계 담당자의 착오로 보험료 결산 수정 분계를 누락했다. 이런 경우 재무제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2달치를 비용을 빼줘야 되는데 당기에서 안 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2달치니까 20만 원이죠? 그러면 차변에 선급비용 20만 원 자산 처리해야 되고, 대변에 보험료 20만 원 비용 취소시켜야죠. 네, 이거를 누락시켰습니다. 그러면 비용 20만 원이 과대 맞았죠? 비용 취소를 안 시켰으니까. 자산 20만 원 과대, 자산을 처리 안 했는데 과소, 과대가 아니라 과소. 수익 20만 원 과대, 비용에서 20만 원 빼야 되는데 안 뺐으므로 과소, 과소. 부채하고는 관계없는 거. 그래서 답은 1번이 맞게 된다. 분계는 이것이 있어야 돼. 이 분계를 해야 돼요. 차변에 선급비용 20만 원, 대변에 보험료 20만 원. 이걸 가지고 이 판단이 돼야 된다. 다음에 27번 볼까요? 주식회사 한국은 2019년 2월 1일에 1년분 보험료, 네,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네요. 72만 원을 지급하고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의 김대리는 19년 12월 31일 결산 시 보험료와 관련된 결산정리분계를 누락했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음은 공부장과 김대리의 대화 내용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자, 누락한 결산정리분계가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네, 부장님, 결산정리분계를 누락하여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되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자,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금액 계산을 해봅시다. 자, 1년분이 72만 원이래요. 내년 1월 달까지가. 그러면 한 달치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미경과가 내년 1월 1일이니까 한 달치니까. 그러면 72만 원 나누기 12달 한번 해봅시다. 한 달치가 6만 원이에요. 그래서 답은 6만 원. 그러면 6만 원이 과대냐 과소냐 판단해야 되겠네요. 자, 6만 원을 비용을 당기에 빼야 되는데 내년치 보험료니까 6만 원은 이 비용을 안 뺐어요. 비용을 취소시키지 않으면 이익은 작아졌겠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여기서는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되었습니다 하니까 6만 원 작아졌습니다. 이런 답변이 돼야 되죠. 그래서 4번 6만 원 과소계상되었습니다. 네, 비용 취소를 안 시켜가지고 6만 원 작아졌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야 말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2시간을 풀었는데도 문제가, 당좌자산 문제가 엄청 많네요. 예? 오늘은 예, 문제만 다 풀었는데 보니까 예, 뭐 한두 문제 남았으면 끝내겠는데 뭐 지금도 33번까지 있어가지고 예, 나머지 내일 풀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면서 말이죠. 예, 문제를 풀면서 지금 당좌자산 하나만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분계 연습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 회계 처리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메커니즘을 함께 지금 우리가 이해가, 정리가 동시에 되는 것입니다. 자, 28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가실 때 퇴실은 50분에 찍으셔야 돼요.